이슈K 시간입니다.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유세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북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전북 대선 공약을 정리해보고 각 당의 막판 전략을 정치팀 박웅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이 사전투표 첫날이었죠. 지금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전북 지역 242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 첫날 투표율이 32.69%로 집계가 돼서 지난 20대 대선의 25.54%와 비교해 7%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전국에서는 전남 다음으로 높았는데요. 지역 유권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투표 성향을 띄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맞아 직장인들이 주로 찾아서 길게 줄을 서서 투표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지난 20대 대선의 전북 지역 사전투표율 48.6%를 이번 대선에서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간 다수의 대선 후보들이 전북을 방문했는데 행보가 좀 어땠습니까? 아쉬움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전북 지역 유세를 설명드리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먼저 지난 16일에 익산과 군산, 전주, 정읍 등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내란 종식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의 표심을 선거운동 초기부터 다져놓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지난 17일에 전주를 찾아 유세를 벌였는데요.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과 새만금 개발 지원을 내세우며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지세를 확장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근 TV토론에서 주목을 이끈 민주노동당 권용국 후보도 어제 전북을 찾았는데 네. 새만금이 그동안 매립과 개발의 틀에 갇혀 있었다며 이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아직까지 전북 지역 유세를 벌인 적이 없고 남은 기간에도 방문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 이후 이 2달 만에 치르는 선거인 탓에 시간이 촉박했던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대선 후보들이 지역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비전과 공약을 설명하기보다는 언론 인터뷰나 SNS, 유튜브에서 얼굴 알리기에 집중했던 경향을 보였고 이런 탓에 지역 현안 의견이라든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지역 유권자들이 접할 기회가 적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네, 공약 얘기를 좀 해보죠. 전북도가 이제 지난달에 주요 현안을 담은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조기 대선 그리고 차기 정부를 겨냥한 노력의 일환인 건데 전북도가 내놓은 중점 사업이 각 당의 공약에는 얼마나 담겼습니까? 네. 전북도가 최근에 지역 미래 전략을 담은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마련했는데 총 사업비가 65조 원 규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새만금 사업 전폭 지원이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교통 기반 확충 등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후보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조력 발전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알리백 국가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강조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전주 안주 통합 지원을 전북 공약으로 명시한 반면에 공공의대 설립은 제외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새만금 메가시티 권역 지정, 그리고 연기금 기반 국제금융도시, 명품 기숙학교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권용국 후보는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백지화, 그리고 5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을 제시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전북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각 당에서 어떤 전략으로 맞설지 설명해 주시죠. 네, 남은 기간 대선 주자들의 전북 유세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먼저 전북 도당과 유럽 이사 방문 일정 등의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여러 실정들과 12.3 비상계엄 사태 심판을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론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면 여대 야소 구도 속에 삼권 분립이 무너진다고 주장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당세가 적은 개혁신당은 2030 세대 젊은 유권자들을,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노동과 농민층을 공략하면서 유권자 표심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후보와 정당이 전북에서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각 당이 내놓은 이번 대선 결과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일단 전북 지역으로 국한을 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전북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 도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 사례로 좀 추론을 할 수 있을 뿐인데요. 우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텃밭인 전북에서 83%의 득표율을 올렸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최대한 많은 득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득표율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 전북도당에서 93% 이상의 득표율까지 언급을 했지만 일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들의 추격 흐름이 이어지자 신중한 자세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14.4%, 보수정당 역사 이래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렸던 국민의힘은 네. 그동안 지지세 확장에 좀 어려움을 겪어온 탓에 호남 내 균형 정치의 필요성과 김문수 후보의 노동운동 이력 등을 강조하면서 두 자릿수 지지율 확보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제3지대 보수정당으로 첫 발을 내디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또 진보정치 재건을 위해서 정의당에서 당명을 바꾼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대한정당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지도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전북 표심 어디로 향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